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나눌 건데요. 힌트를 드릴 텐데 오늘은 고3 학부모님들, 우리 정직하님이 해당되는 그 고3 학부모님들이 오늘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꼭 자녀 이름 같이 해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힌트를 드릴 텐데 모못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모못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나폴레옹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주제 두 글자입니다. 오랜 모모보다 당장의 거절이 낫다. 역시 덴마크의 격언이 이런 격언이 있고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탈무드가 이렇게 탈무드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하나님의 땡땡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고요. 그림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이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졸업생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모습의 한 장면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두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 혹시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여기 약속님 계시죠? 어디 있어요, 우리 약속님? 오늘 당신에 대한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학교가 이제 하나님 교육 생태계를 잘 조성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미션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8일 학부모 캠프 때 우리 학부모 10계명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학부모들이 꼭 이런 문화들을 잘 준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부모님들이 그냥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 잘 서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꼭 잊지 마시고 그냥 학교에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점제가 있는데 잘 이수하셔서 부모로서의 배움의 의무, 여러분들만 배움에 있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부모도 중학교 1학년이야. 여러분들이 꽃쌈이면 부모도 꽃쌈으로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그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학교나 교직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솔직하게 담당자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자녀들 앞에서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헌담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저희 때는 참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상식 이하의 매를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로 맞았는지는 기억은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근데 30cm 자로 손등을요 자로 날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푹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겨울이었는데 여기 살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맞은지는 기억이 못하는데 제 어린 나이에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맞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엄청 때렸어요. 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뭐를 잘못했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화가 났겠냐 라고 때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반응한 게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때린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희 어머님은 선생님들에 대한, 교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교직원들이 부족하면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교단이나 정치적 색깔로 당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꿈의 학교는 초급파입니다. 예, 성결, 뭐 장로, 침례 이걸로 우리가 나눠지지 않길 바라고 더불어당이다, 또 뭐 정의당이다, 또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걸로 우리의 당이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과 학부모 모임에서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예,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초창기에 이런 모임에서 그 술을 권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교직원과 학부모 모임들 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이것으로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2일에 학생 10개명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꿈쟁이들이 지켜야 할 예절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했어요. 우리 꿈쟁이들은 어떤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지 한 15개의 항목들을 추렸고요. 그 15개에서 20개 정도 취합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10가지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에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때 시민교육 때 함께 공포를 했는데 그 최종안은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겠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엔 저는 잘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생활관에서 이 도난 사건 때문에 굉장히 몸서리를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맙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물건도 내 거, 제 물건도 내 거 하면서 그게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그러지 않더라도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 해당 수업에 다른 수업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 국어 시간에 영어하지 말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지 말고 수학 시간에 다른 과목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대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들 아름답다고 제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는 순간 제가 육체적인 간음을 하진 않았지만 영적 간음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민교육 시간에 혹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어 시간에 국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직하님 얘기한 것처럼 이 시민교육 하나, 이 3분 스피치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려서 수면을 취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잠깐 엎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옆 사람들이 깨워주시고, 조는 친구들 있으면 옆 사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깨워주세요. 빨리 지금 혹시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조는 친구 있으면 깨워주세요. 네, 깨워주고요. 그리고도 잠을 못 이기겠다. 그럼 우리 좋은 문화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최소한 경청하는 모습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하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졸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졸릴 수는 있지만 엎드려서 자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깨워주시고 선생님도 깨워주시고 학생들도 서로 깨우는 이 문화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왕따나 응따를 시키지 않는다. 꾸미는과 존대어를 사용한다. 서로 만나면 인사한다. 자기가 머문 자리는 자기가 정리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똥 쌌는데 내 똥을 다른 사람에게 치워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당연히 내가 머문 자리 내가 정리하는 거 당연합니다. 매일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한다. 수업 시간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아무리 불리해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실수와 잘못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못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직함이 우리 꿈쟁이들 안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사 10개명도 만들었습니다. 작년 4월 28일에 이번엔 반대로 꿈의 학교 교사로서 지켜야 할 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거 여러분들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애들이 요거에 대해서
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선정했어요. 그걸 취합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엔 정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10가지 우리들은 지켜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이 날짜에 또 5월 31일에 작년 이맘때 또 발표했습니다. 그 10가지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공의로 훈육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죠. 수업 시간에 철저히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임한다.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직하님 얘기했죠. 수업 하나에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나의 수업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들고 철저하게 이 예배처럼 목숨 걸고 수업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학생들과 한 약속은 잘 지킨다.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준다.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잘 차분하게 들어준다. 꾸미름과 존대어 사용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권력으로, 권위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 기복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김새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약속이고, 학부모 10계명, 학생 10계명, 교직원 10계명은 우리 뒤에 붙여놨습니다. 늘 화장실 가면서 랩넌트에 오가면서 꼭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나누려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5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꾸루님, 제가 시민교육 시간에 광고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광고 시간은 뭐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길래 어떤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연약함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앞에서 얘기하고 그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도움이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꼭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특별히 약속이라는 주제와 너무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의 연약함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부끄럽죠. 저 역시 누군가의 앞에서 저의 취약함들을 나타내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있고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 그 친구를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이 친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거 준비하는 가운데 몇 차례 이렇게 포기할까 말까 갈등하는 모습을 봤고 오늘까지 또 갈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 호명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이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이 친구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는 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꿈의 학교 공동체 앞에서 제 연약함을 나누고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2019년 3월 2일에 실시한 언어생활문화 설문조사 결과를 나누고 싶은데요. 언어생활문화 설문조사 결과 총 241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여학생 116명, 남학생 125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약 70%, 90%, 80% 또 이 욕이 심각하다고 꿈의 학교 공동체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56% 정도, 또 이 욕을 인해서 실제적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했던 학생들이 45% 정도로 꿈의 학교 언어 생활 문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학생 언어 사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82%로 너무 많은 수준이었고 이 욕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60% 이상으로 꿈의 학교 언어 공동체 문화는 분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욕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 이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7년 넘게 욕을 사용하느라 제 욕이 언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욕과 저를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사과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드리기 원합니다. 우선 상처받았을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입버릇처럼 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 말이 거짓말임을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영향받았을 후배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한 선생님께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욕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후배들 앞에서도 고2인데 본을 보이지 못할 망정 너무 안 좋은 언어 습관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슬퍼하셨을 하나님을께 회개드리기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세례식 때 주님 앞에 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욕을 사용했습니다. 또 얼마 전 드림 축제에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 죄악을 내려놓고 고백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욕을 한 자신을 보고 저 또한 너무 무너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저는 이해조차 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를 약속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의 다짐이라고 하면 오른손을 들면서 나의 다짐이라고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다짐. 나 시민은 우윤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꿈의학교 공동체 앞에서 약속합니다. 바로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욕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저와 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세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친구들이 욕을 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 몇 명 사용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욕을 쓸까 봐 두렵습니다. 친구들에게 특히 부탁하고 싶은 내용인데 욕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욕을 사용할 시 무조건 지적을 해주세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한 터라 제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욕을 사용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야유와 비판과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아주시고 응원과 격려로 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도움에도 제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넘어지더라도 무조건 다시 일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고3 3분 스피치 때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님의 용기 있는 약속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꿈의 학교 3.0 하나님 나라 교육 생태계를 우리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하교회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 교육 생태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곳에서 최고로 이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이 교육 생태계를 위해서 문화를 조성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은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 거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갈등이 없는 공동체, 그건 죽은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거기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공동체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공동체는 저는 영국의 브로더프라는 공동체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브로더프의 공동체의 설립자이신 그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이 땅에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이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상적인 공동체가 설령 있다고 해도 이상한 내가 들어가면 그곳은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로더프가 이 100년이라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브로더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했던 이유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헌담하지 않는답니다. 헌담을 영어로 하면 backbiting. 이게 뭐냐면 뒤에서 무는 거예요. 살금살금 모르는 사람한테 뒤에 가가지고 뒤를 꽉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큰 자극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헌담하지 않는다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도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헌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말과 동급이 뭐냐면 헌담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헌담하지 않겠다. 이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헌담이 위험한 이유는요. 헌담은 혼자 안 해요. 여러분 혼자 하는 헌담 봤어요? 그냥 헌담이라고 하지 않죠. 헌담은 반드시 누구랑 하냐?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헌담하는 그룹들을 만들면 당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은 분열을 일으켜요. 그 분열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죽음으로 이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이미 공동체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분열케 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공동체가 세워지지만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분열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면 믿지 않지만 안 해도 되지만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들 가운데 헌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헌담이 이웃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헌담하는 자들은 두 개의 무덩이를 파고 있다. 한 개의 무덤이는 누굴 거예요? 구덩이는 나예요. 또 하나는 이웃이에요. 둘 다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갈등을 잘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 헌담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 꿈미학교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입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정말 헌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들을 함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헌담하지 않은 건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공동체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직접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지 말고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정직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직접 정직하게도 중요한데 그거를 그 사람이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박살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 지체가 내가 이걸 놔두면 먼 훗날 그 지체가 진짜로 죽을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또 책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책임의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정직하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헌담하기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가심 만드는 거 저 역시 좋아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공동체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저에게 참 위로가 됐던 게 우리 금방 나눴던 우리 시민들 고백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헌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일하게 저에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헌담하면 여러분 저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약속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마음의 다짐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명언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랜 약속보다 당장의 거절이 낫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DHL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HL이요 물류회사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물류회사인데 물류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류회사는 첫째 빠르고, 두 번째 정확하고, 세 번째 안전하게 배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부모, 교사, 학생 10계명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소통이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 똑같습니다. DHL, 직접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을 진짜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같이 외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스스로 성결하라. 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저 눈을 마주쳐 주시고요. 네. 잠시 바르게 교장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